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비영원 가정의학과 조은석 교수 모시고 건강검진, 건강관리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몸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궁금증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비영원 가정의학과 조은석 교수 모시고 건강검진, 건강관리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건강검진들 많이 받으시죠? 건강검진 받으시고 결과 받아보실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증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비만,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자 할 때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또 효율적인 검진이나 질병 예방에 건강관리까지 여러 가지 상담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비영원 가정의학과 조은석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건강검진 관련된 질문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담뱃값도 인상이 되고요. 흡연 구역도 많이 좀 축소가 됐고 또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서 금연 희망자가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본인의 의지만으로 금연하기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금연을 희망하지만 그 담배로 인한 중독성이 사실은 대마초보다 더 강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뭐 약한 마약보다도 더 강한 그런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그 의지만으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가까운 보건소에 가시면 네. 다 금연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상담을 하시고 필요하면 어떤 뭐 패치라든지 뭐 이렇게 아로마 파이프라든지 그런 뭐 이렇게 그 뭐 껌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저희 병원 또 뭐 저희 가정의학과나 뭐 정신과나 이런 그 다음에 개인 의원에서도 이 금연 진료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면 약물을 또 처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냥 우리가 그 바레니클린이라는 그런 약물, 안 그러면 뭐 부프로피온 이런 어떤 약물들이 있는데 그런 약물들의 도움을 받으면 아무래도 혼자 그렇게 금연을 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금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도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또 강원 금연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강원 금연 지원센터. 지원센터. 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실 텐데 네. 그쪽을 통해서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예를 들면 뭐 다음 주에도 아마 저희가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금연 캠프 이런 걸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요 강원 금연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죠? 센터가 지금 사실은 저희 여기 그 방송 근처 그리고 예.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바로 그 앞쪽에 보면 아, 거기 있습니다, 센터가. 건물 새로 아니, 신축. 새 건물은 아니고, 네. 옛날 건물을 한 층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캠프도 사실은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4박 5일 동안 하게 되고, 네. 뭐 이렇게 패시티 같은 검사도 해주고, 약물도 무료로 주고, 상담도 교육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또 그런 이제 그 금년에 그 뜻이 있는 분들이 보통 한 10분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캠프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공동으로 하게 되고 또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아무래도 좀 더 쉽게 네. 금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금연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지금 앞서 패치도 소개해 주셨고 약물도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좀. 네.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네. 개인 의지로만 가지고 금연을 결심할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네.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거의 봅니다. 작심삼일에 그치는 것이 그 네, 이유 중에 네, 맞습니다. 3% 미만을 보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의사나 금연 상담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만 해도 네. 한 5%에서 한 7%까지 그 성공률을 좀 올릴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치, 그 니코틴 패치인데요. 니코틴 패치나 껌 같은 걸 사용할 경우에 또 그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게 기호에 따라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그 아로마 파이프가 있는데 네. 이게 담배 생활할 때 그걸 이제 물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것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건 이제 네. 개별차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약물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약물들을 사용하면 한 30%까지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엔 지장이 없겠죠. 약물 말씀하시는. 네. 그 약물은 사실은 모든 약물이 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금연 네.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미미하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솔직히 담배가 얼마나 몸에 안 좋죠. 다방면으로 나쁘기 때문에 저는 담배보다는 사실, 약물 치료를 그럼요. 받는 게 훨씬 수월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건강검진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폐에 관련된 것도 문의가 되나요? 네, 말씀하시죠. 제가 올 1월 달부터 원래 감기도 없는 사람인데요. 네. 올 1월 달에 감기가 한번 들렸었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시내추라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약도 못 뿌렸거든요. 네. 근데 가래가 지금도 이제 감기는 아닌데, 가래가 자꾸 이게 많이 나와요. 가래가. 파란색 정도로 약간 변한 가래죠. 네. 지금은 나오지 않는데 이제 재채기거나 목이 칼칼할 때 딱 올리면 그렇게 나와요. 재채기를 하면. 이게 원래 1월 달에 감기를 좀 심하게 앓은 후부터 계속 지속되는 증상이시 모양이시다. 그죠? 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가기 무서워서 안 가고요.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사는 데 지장이 없고. 열은 안 나시죠? 전혀 이상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혹시 이렇게 폐 쪽으로 질환을 앓았거나 담배를 혹시 좀 장기간 피셨거나 하는 과거력이 있으신가요? 담배는 40살에 끊었으니까 한 25년 됐습니다. 오래되셨고, 그거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감기를 좀 심하게 앓으신 이후에 기관지가 좀 예민해지고 해서 그 이후에도 좀 오랫동안 기침이나 가래가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은 열이 없고 그러시면 그냥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가래가 갈수록 좀 많아지고 누런 가래가 나오고 그런 양상이 있으시면 병원 가셔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면 기관지 확장증이나 만성 기관지염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좀 가래가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래가 사실은 코에서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뱉어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병원에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코에 있는 가래가 넘어가가지고 오른단 말을 들었거든요. 네. 폐 찍어본 이상은 없대요. 폐는 이상이 없으시고 그래서 병원에서 들으신 말씀이 코가 뒤로 이제 넘어가서 그것 때문에 배출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그 코 쪽을 예를 들면 그게 축농증이나 비염이 있을 경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그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봄철이고 해서 더군다나 꽃가루 많이 날리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알러지 증상 있는 분들은 봄에는 다 그런 걸 좀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맡으려면 뭔 검사를 맡아야 되나? 나 근데 요새 그래서 폐 이렇게 그거 뭐라 그러나? 엑스레이 말고 CT, 폐 CT, 저설량 폐 CT. 네. 그런 걸 검사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제가 못 가요, 요새. 아니, 오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한 40년 전에, 35년 전에 기독병원에서 진단받기를 호흡기, 먼지 알러지가 있다 그랬거든요. 아, 먼지 알러지? 예. 네. 그랬는데 이렇게 막 입으로 불고 검사하고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그 검사는 안 했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초에서부터 이렇게 감기기가 있어서 가래가 생긴 게 지금도 가래가, 다에 비춰보면 파란색이 떨어져요. 네. 예, 근데 참 걱정은 되고 지금 이제 60원 넘었는데. 아니, 병원 오셔도 괜찮습니다. 걱정되시면 한번 내원하세요. 네. 예. 네. 이거 배에다 대고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하는 게 뭐죠? 그것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아, 그거는 초음파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초음파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적어도 폐 쪽은 좀 정밀하게 보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설량 PET-CT라는 게 있는데 한 그 정도 검사를 하시면 되고, 또 만약에 이렇게 코나 부비동 쪽에 문제라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부비동 보는 엑스레이 정도만 봐도 좀 어느 정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건강관리, 건강검진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는 것 모두들 기피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마스크 쓰시고. 네네. 네. 특히 이분은 열은 안 나신 분이기 때문에 선별진료소 가실 필요도 없고요. 예약하시고 바로 그렇게 병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용호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비용원 가정의학과 조은석 교수 모시고 건강관리, 건강검진에 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궁금증도 좋고요. 또 여러 가지 흡연이나 음주,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또 예방관리 방법까지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배 흡연도 금연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혼자 개인적인 의지보다는 약물이나 패치에 겸해서 상담받으시면 성공할 수 있는 효과가 더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가정의학과에서 비만 치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해야 되는지, 또 치료를 한다면 방법이 있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비만을 이제 질병으로 안 보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진료보고 약 쓰거나 수술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작년부터 저희 나라도 이제 좀 고도 비만이신 분에 한해서 그 비만 수술이 보험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국가에서도 이 질병을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보험을 적용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비만을 치료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생활 습관 교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식이 습관을 교정하고 운동을 늘리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 기본은 사실은
약을 먹든지 약을 먹지 않든지 수술을 하든지 안 하든지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평생 가져가야 될 그런 이제 방법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찌고 또 어떻게 먹으면 살이 찌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데 대한 이렇게 상담도 받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약물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만치료에 약물도 단기간 쓸 수 있는 약물도 있고 최근에는 좀 장기간 네. 이렇게 안정성이 확보된 약물도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약물, 그 다음에 주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쓸 수 있는 주사 이런 방법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약물이나 주사가 다 보험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네. 저는 사실은 보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아직까지는 이런 약물과 주사는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술? 예, 수술인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체질량 지수가 네. 뭐 35가 넘어간다거나 안 그러면 체질량 지수 30이 넘는데 만성 질환,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네. 그게 적응증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이제 보험이 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은 상담을 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술이라는 것은 어떤 수술? 네. 비만 수술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위밴드 수술이라고 해서 네. 그 위쪽을 약간 밴드 같은 걸로 좀 이렇게 묶어서 예, 좀 이렇게 음식물 많이 섭취가 안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위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 그러더니 밴드로 묶는다는 것은 네네. 그만큼 위를 좀 줄이는 거죠. 음식물을 좀 네. 적게 네. 먹어서 금방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인가요? 그리고 위를 또 일부 약간 이렇게 잘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회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음식물이 위를 통과하지 않고 네. 이렇게 내려가도록 우회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이렇게 수술하시는 선생님하고 또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비만 수술이라면 이제 지방 흡입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네네. 지방 흡입은 아니고요. 그거는 사실 이제 시술인데요. 시술. 네, 시술인데 네. 사실 그거는 옛날부터 해오던 거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비보험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그 수술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에 있어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또 길게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심지어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도 이 비만 수술을 보험화 시켜주는 게 이 수술을 받고 나면 당뇨가 있던 분이 뭐 당뇨가 확 좋아져서 당뇨약을 끊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혈압 아무래도 체중이 빠지니까 혈압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어떤 관련된 대사 질환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 수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그렇죠. 찐다라는 그렇게 결과를 보고 수술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위를 이렇게 밴드 위밴드 수술. 네. 예, 이런 걸 함으로써 이제 음식 섭취량을 적게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 네. 그 논리라는 말씀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약을이나 주사를 쓸 경우에는 이렇게 쓰다가 끊으면 다시 이렇게 뭐 체중이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 요요 현상까지 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이 수술은 그런 거에 비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길게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고도 비만이 해결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해요. 그럼 이 수술은 시간이 어떻게 좀 어려운 수술인가요?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어려운 수술 아닙니다. 그래도 크게 위험하지도 않고요. 위험하지도 않고요. 그럼 입원은 해야 될 텐데 한 며칠이면 퇴원 가능한가요? 네. 요거는 일단은 지금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 보통 이제 뭐 저희 과에서 이렇게 수술 전 준비를 좀 해서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외과로 그리고 외과에서 수술하고 나면 또 저희 과에서 그 다음에 또 수술 이후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퇴원하는 거는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간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건강검진, 건강관리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비만, 흡연, 음주, 또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이 아닐까 싶은데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33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건강검진, 건강관리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만 수술이 또 보험료가 된다는 것은 지금 처음 아직 잘 모르시죠. 네. 알게 됐는데 그럼 이 위 밴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얼마 만에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수술을 하게 되면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이제 먹는 양이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체중 감량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됩니다.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네. 근데 물론 이제 서서히 그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또 우리 몸이 좀 적응을 해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식욕이 너무 강해서 계속 좀 과잉으로 또 많이 먹다 보면 또 위가 좀 커지게 돼서 나중에 좀 회복되는 다시 좀 늘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경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위를 아마 우회하거나 안 그러면 위를 잘라내거나 이런 수술도 있는데 그런 걸 하게 되면 영양소에 있어서 특히 뭐 비타민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 흡수가 비타민, 철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흡수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 계속 이 검사하면서. 밴드 수술을 하게 되면 조금만 먹어도 금방 포만감이 느껴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다이어트가 저절로 된다. 네. 예. 그렇다면 이로 인한 단점이라든가 부작용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뭐 그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영양소에 있어서 조금 이제 그 흡수 소화되고 흡수되는 거에 이제 조금 떨어지면서 장기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그 비타민이나 어떤 철분이 이런 데 부족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작용 위험이라면 이제 아무래도 수술이니까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 뭐 이제 비만 수술이고 오랫동안 시행되어 갖고 그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시술하시는 그분들이 다 또 그쪽으로 수련을 받고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위밴드 이 수술 의료보험은 언제부터 적용이 됐죠? 작년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작년 1월 얼마 안 됐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신. 그리고 이제 아직 일반인들 중에는 야, 뭐 비만으로 수술까지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이 비만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만성질환, 대사질환에 막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께 이 수술을 좀 권하고 싶으세요? 네, 일단은 뭐 예를 들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체질량 지수, 요거는 이제 그 몸무게를 키로 나누는 건데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분들은 바로 보험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30 이상인 분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뭐 심장질환, 뭐 그런 어떤 대사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체질 지수가 27.5 이상인데 뭐 당뇨나 이런 게 조절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예, 뭐 이것저것 방법을 다 써도 조절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또 보험이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아까부터 듣고 있었는데 네. 질문을 어떻게 뭘 건강검진 뭘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당뇨는 건강검진에서 무슨 혜택이 있나요? 당뇨? 예.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실까요? 예, 당뇨는 건강검진에서 나왔으면은 네. 그 무슨 혜택 같은 게 있나요? 혜택이요? 예. 혜택은 당뇨가 건강검진에서 진단이 되셨으면요. 예, 그 이제 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죠. 건강보험공단 뭐 이런 데서요? 네, 아니 그냥 어떤 의원이든지 간에 의료보험 의료보험으로 이제 당뇨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체질량 35% 이상이면 35 네. 이상이면 무조건 다른 질환이 없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을 보험 수 적용을 있고 받을 수 있고 네. 30 정도 되면 이제 대사 질환이 있으면 30 정도 되면 보험되고. 네. 그러면은 뭐 당 조절이 안 되거나 또는 이 비만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고지혈증이라든 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죠. 이런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볼 고려해 필요가 볼 만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가정의학과 조은석 교수 모시고 건강검진, 건강관리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원주 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채무변제, 신용회복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